여러분, 지금 미국이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네 부를 다른 정부랑은 나누지 않겠다는 거죠. 대신에 그 부를 전 세계 사람들, 개개인의 디지털 지갑으로 직접 쏴주겠다. 이런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거대한 변화, 그게 대체 무슨 원리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멤버십 가입,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 한마디. 세계화는 죽었다. 이게 최근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누구 한 사람의 의견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세계 질서 있잖아요. 그게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뭐랄까, 시대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전 세계 리더들이 다 모인 정말 가장 권위 있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전례가 없는 일이 터진 겁니다. 미국의 전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짝 일어서서 세계화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단언하는 순간 저기 객석에 앉아있던 엘 고어 전 부통령이 공개적으로 야유를 보낸 거예요. 와, 근데 루트닉이 여기서 물러서질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좌파 세계주의자들한테 야유를 받다니 이거 영광의 훈장 아닙니까? 라고 맞받아친 거죠. 다보스 포럼 역사상 이런 노골적인 이념 충돌이 그것도 생중계로 나간 건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실상 공개 장례식이었던 겁니다. 어떤 시대의 장례식이냐? 바로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이자 은행 역할을 하면서 성장을 쫙 이끌고 그 열매를 동맹국들이랑 나눠 먹던 그 시대. 우리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렀던 그 수십 년의 국제적인 합의가 바로 저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다들 눈으로 똑똑히 본 순간이었죠. 그럼 미국이 이제 선택한 새로운 길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경제적 요새화. 이 슬라이드에 있는 정의가 딱 모든 걸 설명해 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예전처럼 전 세계에서 제일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런 글로벌 효율성을 쫓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즉 자국 아니면 정말 믿을 수 있는 동맹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 전략적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는 국가 전력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 다시 다 불러들이고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은 아무도 못 건드리게 철저히 통제하고 국내 공급망을 완벽하게 틀어주겠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경제적 요새화 전략이 노리는 최종 목표, 이걸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은 더 이상 자국의 부를 다른 정부에게는 나눠주지 않겠다. 와, 이건 정말 지난 70년 동안 미국이 지켜왔던 대외 정책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직접적인 선언이에요. 부가 흘러가는 방식 자체를 아예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거대한 재배선, The Great Rewiring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 전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과거 세계화 시대에는 어땠죠? 공급망, 기술, 금융, 이 모든 게 전 세계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일 싼 곳에서 만들고, 기술은 시장 넓히려고 공유하고, 달러는 세계 경제에 피를 돌게 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게 미국의 전략적 안보라는 딱 하나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 재배선되고 있는 겁니다. 공급망은 제일 안전한 곳으로, 기술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점 자산으로, 금융은 말 안 듣는 나라들 목줄 재는 제재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말 그대로 세계 경제 시스템의 회로를 지금 전부 다 다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공들여서 만든 이 거대한 글로벌 시스템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뒤집는다는 거죠? 특히 해외의 그 값싼 노동력 없이 미국의 이 비싼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고 또 세계랑 연결을 끊는다시피 하면서 어떻게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 이 거대한 전환을 가능하게 만든 진짜 게임 체인저.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네, 바로 AI의 이 놀라운 발전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경제 모델을 지금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AI가 어떻게 기존 경제판을 완전히 뒤엎고 새로 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AI가 이끄는 자동화 때문에 생산성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러면 더 이상 해외의 값싼 노동력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그 값싼 노동력 하나 믿고 성장해왔던 나라들은요, 순식간에 경제 기반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바로 이 타이밍에 미국이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같은 핵심 인프라, 그러니까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철도를 까는데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다른 나라들은 이제 살아남으려면 미국의 이 AI라는 철도를 써서 물건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물건을 다시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에 팔아야만 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술 종속 관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먼 미래 얘기나 학자들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미국의 공식 정책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 이름도 거창한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 14363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요, 미국 연방정부가 가진 모든 과학 데이터랑 슈퍼컴퓨팅 파워, 그리고 최신 AI 기술을 싹 다 하나로 묶어서 미국의 과학기술이랑 산업 생산성을 다른 나라들이 감히 쳐다도 못 볼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럼 미국의 진짜 무기가 뭘까요? 바로 추론 격차, 인퍼런스 캡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슬라이드 정의가 핵심을 딱 짚고 있는데요. 미국의 힘이 그냥 AI 알고리즘 같은 지식을 독점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힘은 바로 이거예요. 방대한 데이터, 안정적인 에너지, 압도적인 컴퓨팅 파워, 그리고 거대한 내수 시장.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합쳐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행 능력.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그걸 실제로 구현해내는 속도나 규모 면에서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는 격차를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추론 격차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펼쳐집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AI를 통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그 똑같은 AI 기술이 동시에 개인에게는 전례 없는 자유와 힘을 주고 있다는 평행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피터 노빅의 이 말이 이 현상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AI는 당신을 대체하지 않는다. AI는 당신을 1인 기업의 CEO로 만들어줄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기획, 개발, 디자인, 마케팅 이런 거 하려면 거대한 팀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AI 도구들 도움받아서 개인이 혼자서도 다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건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의 크기가 그냥 극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개인의 힘을 키워주는 또 다른 핵심 기술, 바로 비수탁형 지갑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쓰는 은행 계좌처럼 은행이나 어떤 회사가 관리해주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만이 개인 키를 갖고 통제하는 디지털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내 자산에 대해서 은행이나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거나 허락받거나 검열당할 필요 없이 완전한 통제권을 내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 키가 바로 내 자산이다. 이 암호화폐의 핵심 철학이 현실이 되는 도구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거대한 흐름이 대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모든 힘을 중앙으로 모으는 미국, 다른 한쪽에서는 그 힘에서 벗어나서 주권자가 되어가는 개인. 언뜻 보기에는 완전히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연결고리는 바로 이겁니다. 기존의 국가와 은행이라는 중간 다리를 완전히 건너뛰는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미국이라는 중화가 된 경제 엔진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각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전 세계의 개개인이 비수탁형 지갑으로 직접 쏴주는 새로운 금융철도가 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합 인프라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구체적인 예시로 파이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필수 기능들을 하나의 프로토콜 안에 전부 다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인간 증명, KYC, 개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담는 비수탁형 지갑, 이 시스템을 돌리는 분산형 컴퓨팅, 노드, 그리고 실제 결제 시스템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한 올인원 시스템을 지향하는 거죠. 다른 프로젝트들은 이런 기능들을 조각조각 제공해서 사용자가 직접 여러 개를 막 조합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은 처음부터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해서 국가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치를 전달하는 걸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디지털 경제가 그냥 돌아가는 건 아니겠죠. 실제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을 돌릴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 저장 공간, 네트워크 같은 실물 인프라 말이에요. 여기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개인들이 자기 컴퓨터에 남는 저장 공간이나 인터넷 대역폭, 심지어는 쓰고 남는 에너지 같은 물리적인 자원을 네트워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큰을 보상받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특정 국가나 거대 기업의 통제를 벗어나서 사용자들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거대하고 아주 튼튼한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새로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전체 그림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자, 1단계. 제네시스 미션 같은 미국의 거대한 AI 되뇌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2단계. 파이 네트워크 같은 통합 인프라가 우리 몸의 혈관처럼 이 가치를 국경 없이 전 세계로 실어 나르고요. 3단계. 디핀이 분산된 에너지와 근육이 되어서 이 거대한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렇게 순환된 가치는 각 개인의 참여와 기여에 따라서 그들의 비수탁형 지갑으로 직접 분배되는 겁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복지로 나눠주던 기존의 방식이 어쩌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수도 있는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이 새로운 시스템이 가져올 최종 결과는 뭘까요? 바로 경제적인 중개가 역할을 하던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국가는 더 이상 부가 흘러가는 길목을 지키고 분배하는 유일한 주체가 아니게 되는 엄청난 권력 이동이 시작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권력의 기반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옛날의 힘은 뭐였죠? 눈에 보이는 땅, 즉 지리적 영토와 그곳에서만 통하는 법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시민권은 특정 국가가 부여해줬고 돈은 정부와 은행이라는 거대한 문을 통과해야만 했죠.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철로와 그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토콜에서 나옵니다. 시민권의 개념도 바뀔 수 있어요. 특정 경제 운영체제 OS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 예를 들어 KYC를 통과하는 것으로 재정의될 수 있고, 부는 중간다리 없이 개인의 지갑으로 바로 꽂히는 거죠. 권력의 원천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경제의 거대한 운영체제 OS가 되고 개개인은 그 위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주권 국가처럼 행동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플랫폼이 되고 개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주체가 되는 거대한 권력의 재편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플랫폼이 되고 개인은 국가가 되어가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미래의 진짜 권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